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독대를 하는데 한동훈이가 이 우파를 살려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직무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제3의 이 계엄령을 또 발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한동훈한테 맡기기 위해서 한동훈의 독대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요청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이 사태를 잘 해결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결국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계엄령을 이 시대에 내린다는 자체가 가장 후진국적이고 군사 구태타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판단을 잘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판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상당히 아쉽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동훈이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한동훈이가 이 사태를 잘 수습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우파 좌파의 싸움도 아니고요. 이 우파 한동훈과 이 배신자들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훈이가 우파는 똘똘 한동훈으로 뭉쳐서 한동훈이가 잘 해결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트럼프 측근이 부정선거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밝히라 그랬다. 이거야말로 이 좌파, 이 바이든 정부가 정치 공작을 한 것입니다. 이미 이런 것이 흘러나왔다는 자체가 이것은 거짓 선동이고 이런 정보를 흘려냈다는 거죠. 이것은 이 트럼프 정부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한 이 바이든 정부의 어떤 미국 좌파들의 이 선동 조작이고 정치 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결론을 보십시오. 이미 노태하기가 나와서 중앙선관위를 덮쳐서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모든 것을 수거해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치기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 개인적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완벽한 정치 공작을 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낙마시키고 문재인을 살리고 부정선거 의혹도 완전히 모두 감추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측근이 우리나라 와서 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 이런 정보가 흘러나왔다는 자체가 이것은 이미 어떤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정보를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데 약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도 어떻습니까? 김재규를 통해서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문재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 이 민주당 이 바이든 정부가 이런 정치 공작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는 이 김민석의 선동은 이미 맞아 들어갔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결국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이가 눈탱이 밤탱이 되어서 나타났다. 이것은 미국의 구애작전을 한 것이고 결국 그것은 먹혀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미국은 무섭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결국 결론을 보세요. 오히려 지금 부정선거는 전혀 이제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계엄군이 죄인이 되어버렸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치밀하게 만약에 이것을 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아닙니까? 이 후속 조치도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을 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되는데 이틀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뒤에서 있었다는 것은 정신적인 판단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원 차장한테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차장이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차장을 오히려 경질시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장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한동훈이를 체포 감금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동훈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 큰 죄를 저지를까봐, 한마디로 제2의 계엄령을 일으킬까봐 지금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하는 것이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더 큰 어떤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한마디로 계엄령을 또 발표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독대를 하고 나왔을 테니까요. 결국은 한동훈이가 이 사태를 잘 해결해 주리라 믿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가 끝까지 지켜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안전하게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동훈이가 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한동훈이가 볼 때도 윤석열 대통령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독대를 요청해서 만난 것 같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문재인 심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아쉽고요. 이제는 오히려 부정선거도 밝힐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또 우파는 이 배신자 세력들이 또 나와서 우파는 둘로 갈라질 텐데요. 우파가 하나가 되어서 한동훈을 뭉쳐서 이 배신 세력들과 문재인 세력들을 완전히 쳐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투쟁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안전하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동훈이가 잘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한동훈을 믿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탄핵만은 맞겠다까지만 해도 한동훈이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잘 파악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동훈이가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상태인가를 저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한동훈이가 중심이 되어서 잘 해결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동훈만 믿고 잘 물러나느냐,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고 아쉽습니다. 저도 상당히 마음이 먹먹하고 그렇습니다.